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을 맡은 박성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 알짜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 02-3153-2594, 3153-25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우리 전문가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금융그룹의 서지영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서지영 팀장님과 함께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알짜 정보만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팀장님, 오늘 첫 번째 지역 어딘가요? 네, 오늘의 현장 포커스 지역 화면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 신도시 정자동입니다. 1층 상가 유형이고요. 분당선, 신분당선 정자역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기 상권 지역이고 또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GTX A 노선 개통 시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자, 수도권 대표 신도시 분당으로 왔습니다. 정자역 역세권의 1층 상가인데요.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천당 아래 분당이다. 네, 맞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성남 분당 신도시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경기 동남권에서 우수한 입지와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이 바로 분당과 정자동입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분당 정자동 지역의 입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분당 내에서 유동 인구 순위 1위 지역이 바로 정자동 지역인데요. 네.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의 경우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함께 지나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특히 신분당선을 통한 강남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정자역 상권의 경우에는 일일 평균 유동 인구가 약 18만 명으로 분당 내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더욱 유동 인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주변의 기업체 근로자 인구가 약 8만 명, 거기에 더해 GTX A 노선이 개통되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과 성남 2호선이 개통된다면 약 10만 명이 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도를 확대해 보면요. 성남대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네. 또 그 앞에는 분당의 녹지 공간인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광받는 지역이 바로 이 정자동 상권이고요. 예. 정자동 분당 벤처밸리 육성 촉진지구에 자리한 첨단지식 산업업체 등을 배후 수요로 두고 있으며 또 정자 카페 거리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네이버, 현대중공업, 두산까지 대기업들이 입주를 줄줄이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유동인구가 약 2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분당 구시가지가 리모델링이 되면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상권으로 레벨업할 전망입니다. 야, 인구 유입에 정말 대기업들까지 온다면 야, 대단한 또 상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또 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느낌이 빡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교통편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정자역은 신분당선과 분당선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정자동 상권 지역은 약 180m, 도보로는 1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장점은 강남역까지 약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 노선을 봐도 현재 30개의 버스 노선이 정자동에 정차를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 및 경기권 유동인구들이 이쪽 정자동을 다 지나게 되거든요. 우수 상권 지역이기 때문에 출퇴근 인구들이 자연스럽게 정자동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편도 발달돼 있어서 약속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죠. 그렇죠. 네. 유동인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배우 수요인데, 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뭐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또 어떤 호재들이 또 있을까요?
네, 최근 첨단 지식 사업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요. 분당, 판교와 같은 지역으로 인재와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시 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서 백현 마이스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컨벤션, 호텔, 쇼핑,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성남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사에서 기존 사옥의 1.6배 규모의 제2사옥이 들어서고 네. 또 두산 본사와 두산중공업, 두산건설들이 들어오는 두산 신사옥, 그리고 26조 생산 유발 효과, 약 8천 명의 임직원이 상주하는 현대중공업 R&D 센터까지 여기에 분당시가지가 리모델링될 예정이라서 재건축 연한에 맞춰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행정, 문화, 상업, 업무의 중심으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자동 상권의 배후 수요로 8만 8천 세대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기업체들과 합산하면 총 16만 명 이상이 새로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분당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 자체가 호재다. 뭐 교통이면 교통, 인구면 인구, 게다가 이 녹지, 탄천, 예, 녹지 지역인 탄천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생활 인프라가 정말 짱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상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최근 정자 역세권 상가의 매매 사례를 살펴보면요. 3.3제곱미터당 5,9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보통 가격이 높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선 상가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시성. 네. 또 앞서 성남대로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전망이 탁 트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걸어서 가든가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즉 홍보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안테나 매장이나 플래그십 상가로 각광받는 입지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백궁 지하 보도가 있는데 탄천과 직접 연결된 보도라 탄천을 이용할 때 지나게 되고 또 그 인구들도 흡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상가 업종은 홍보 매장이 들어서기에는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현재도 그런 홍보 목적성이 강한 유명 자동차 매장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현재 정자동 일대의 실제 임대와 매매 사례를 정리한 화면인데요. 1층 임대의 경우 평균 가격이 3.3제곱미터당 약 23만 원이고 매매가 평균은 5,6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분당권역의 공실률은 2019년 4분기 기준 약 4%대고요. 서울 지역의 공실률이 낮은 곳이 7%인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는 공실 위험도는 낮으면서 앞서 다양한 호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즉 자산 가치와 집가 상승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분당 신도시 정자동 지역 분석 진행해 봤는데요. 소개해드린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무료 상담 전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594, 02-3153-25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서지영 팀장님, 자,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재테크 매거진 현장 포커스 지역 화면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입니다. 펜트하우스 유형이고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 공항철도, KTX 서울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강, 남산, 용산공원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요. 용산의 높은 미래 가치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용산구 동자동으로 왔습니다. 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촌 지역에 무려 펜트하우스가 추천 유형이네요. 네. 부동산 방송을 자주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도 아마 볼 수 없었던 그런 주택 유형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펜트하우스입니다. 야,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값이 없다. 아니 값이 없다니 그러면 뭐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펜트하우스는 네. 고급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시장이다 보니까 물건별로 가격 차이가 크고요. 네. 또 사소한 차이에도 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란 의미로 값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용산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뉴욕 센트럴파크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뉴욕의 경우는 센트럴파크의 펜트하우스의 시세가 약 500에서 1,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센트럴파크처럼 대형 공원이 생겨나는 용산의 경우도 현재도 많은 분들이 펜트하우스를 찾고 있고 향후에는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도 크게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앞서 보니까 뭐 특급 조망권 이렇게 강조를 하시던데 남산과 용산공원 거기에 한강까지 조망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의 고급 주택의 대부분의 특징을 꼽아보자면요. 바로 한강 조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산, 한남동, 성수동, 강남권 모두 한강변 입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정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용산구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자동은 한강 조망은 물론 서울역이라는 교통의 중심지와 바로 인접하고 있다는 큰 강점이 있는데요. 네. 서울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거리상으로 100m, 즉 걸어서 1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KTX 기차역과 앞으로 GTX까지 철도교통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따라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서울역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또 인근 400m 이내에 버스 정거장도 20개 이상이 있어서 버스 교통 또한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남산이나 용산공원과도 가까워서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입지하면 용산, 용산하면 입지. 그 가운데서도 이제 동자동. 이 동자동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딱 붙어 있어서 정말 더 특별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처럼 타고난 입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용산의 이 개발 호재는요.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개발 호재 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산의 경우에는 호재가 너무너무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이라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는 큰 지도에 6가지 정도를 간추려 봤는데요. 이 6가지 호재들은 사실 타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대표 호재로 꼽힐 만한 내용들인데 용산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역과 염천교 사이 코레일 부지 28,000제곱미터의 서울시와 코레일의 추진으로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 규모의 국제 컨벤션 센터, 호텔, 쇼핑몰 업무시설 등 대규모 마이스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개발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민족공원, 용산가족공원이라고도 불리는 용산공원의 조성입니다. 네. 현재 공원과 복합시설 개발로 체계적 개발 계획이 수립 진행 중인 단계인데요. 1단계 부분 조성이 완료되면 임시 개방을 한 후에 2단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해갈 예정입니다. 향후 2.4제곱킬로미터 면적, 그러니까 여의도 전체 크기만한 대형 국가공원이 이곳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야, 용산공원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호재이고요. 또 다음 뭐가 있습니까? 다음으로 GTX를 포함한 다양한 철도 교통망 연장 호재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현재 서울역을 지나는 노선은 고속철도 KTX와 일반철도, 지하철 1호선, 4호선, 향후 구축 계획에 따라 GTX-A, GTX-B 노선, 여기에다가 예비 타당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이 추가로 서울역을 지나게 됩니다. 네. 팀장님, 이 호재만 설명하다가 이 방송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 끝으로 서울로 7017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로 7017은 기존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중림동, 만리동, 청파동, 서계동, 공덕동, 남대문 시장을 잇는 고가 보행로인데요. 많은 사람이 유입되면서 서울역 일대를 국제적 관광 및 문화허브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보행로가 또 동자동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용산구 동자동의 펜트하우스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펜트하우스와 같은 고급 주택은 앞서 설명한 대로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특수한 시장인데요. 맞습니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명품 쇼핑과 유사하게 상징성이 큰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장점이 주택 경기 침체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희소 가치에 따라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는 점인데요. 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용산이나 삼성동, 반포동의 펜트하우스들의 가격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오른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특징들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희소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 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들이 생겨났고요. 또한 입지에서도 조망권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강이나 남산 같은 상징적인 장소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니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와 같은 사소한 요소들에 의해서 큰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시장 전체가 침체돼도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자산의 안정성도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워낙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주수요층이 일부 상위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수요층이 넓지 않다는 약점도 있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 가격에 민감하기보다는 본인들의 니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서울 용산구의 동자동 지역 분석 한번 해봤는데요. 자, 소개해드린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무료 상담 전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594, 02-3153-25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지역은 어디인지 소개해 주시죠. 재테크 매거진 현장 포커스 지역 화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왕길동입니다. 물류창고 부지 유형이고요. 청라 IC, 검단 IC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 동선, 흐름이라는 물류 3대 요소를 잘 갖추고 있고요.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서구 왕길동으로 왔습니다. 흔히 경제방송에서 볼 수 없는 부동산이고요. 물류 창고 부지 추천 유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류의 3대 요소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물류 창고 부지 같은 경우도 주택이나 상가들과는 궤를 좀 달리하는 특수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 또한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입지를 따질 때는 주로 네. 보는 게 위치, 동선, 흐름 이 3대 요소인데요. 그렇군요. 우선 위치를 보시면 검단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를 배후에 두고 있고 네. 교통편으로 보자면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30분대로 접근 가능한 물류 1급지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동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청라 IC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검탄 IC에서 약 5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화물차를 이용한 물류 유통에 있어서
들렸다가 다시 출발하기 좋은 도로교통망을 갖춘 지역이고요. 네. 이것과 이어져서 흐름적인 부분도 점검해보면 고속도로 및 국도 이용이 편리하고 또 동서남북 어디든지 진출입이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다소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류를 이제 유통을 할 때 어디 외진 곳에 있으면 시간과 뭐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서 자세한 입지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부지센터. 네, 인천시 왕길동은 주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망과 가까워서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망이 매우 편리한 지역인데요.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내 전역을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류 1급지로 분류하는 지역인데요.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 같은 이런 공항과도 굉장히 가깝고요. 인천 쪽에 인천항, 인천 북항과도 인접해 있고 또 서울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중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류부지로의 활용성은 대단히 높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로망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검단 IC와 청라 IC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도를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를 배후로 두고 있는데요. 네. 약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 또 거주 인구를 보면 검단 신도시 약 18만 3천 명, 김포 한강 신도시 약 15만 3천 명으로 합계 33만 6천 명을 배후 수요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근에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양촌산단, 하군산단, 검단산단 등 약 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어서 물류부지로서의 입지 가치는 더욱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냥 저절로 고개가 까딱까딱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물류부지라는 게 너무 도심에 있다 보면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불편할 것이고 또 외곽에 있다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토지의 가치를 높여줄 만한 호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도 과거에 텅 비어있던 지역에 신도시들이 새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대표 호재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검단 신도시와 검단 3구역과 5구역, 그리고 왕길 1구역과 3구역 등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한들 도시개발 사업의 중심 위치가 바로 이곳 왕길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하는데 향후 도시개발 확장에 따라서 주거 용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야, 일종의 종상향이군요.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토지의 신분 상승. 이건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봐도 물류지로서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물류창고로 활용하시다가 향후 네.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 용지로 편입되면 네. 자연스럽게 지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현재와 미래 모두 유망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생기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이와 같은 물류부지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팀장님, 그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이번 2020년 1분기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요. 특이한 점 하나가 그 물류 부동산의 비중이 약 20%나 차지하게 됐다는 점인데요. 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사람은 이동하지 않는데 물량 유통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네. 택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물류 시장 또한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될 산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요. 저 역시도 요즘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것보다 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 물류의 유통량이 많아진다. 예, 물류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줄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들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물류센터의 인기나 임대료를 결정하는 1순위는 무엇보다도 입지와 교통 접근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IC 인근이 선호되는데요. 우선 이런 부분에서 인천 왕길동의 경우 검단 IC, 청라 IC와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전역으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그리고 도시 확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라서 가까이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를 배후 수요로 두고 있으면서 향후에는 주거지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거래 증가가 물류 부동산의 성장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 2019년에 연간 134조 원 규모의 시장이 2022년에는 200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물류센터 개발에 투자가 되는 자본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류나 유통과 관련된 부동산들의 임대료 또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택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물류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 또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인천시 서구의 왕길동 지역 분석 진행해 봤는데요. 소개해드린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위한 알짜 정보들 한번 알아봤고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궁금하신 점 무료 상담 전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594,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미금융그룹의 서지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세미나 모임이 어려운 관계로 전문가의 1:1 심층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1:1 상담 안내. 자, 내용은 부동산, 금융, 재테크 및 자산관리 상담이고요. 장소는 예약 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 전화 02-3153-2594, 3153-2594번이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